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금년 여의도에서 가장 우리 화제가 됐던 그런 자산운용사 대표님을 모셨는데 Align Partners Capital의 이창환 대표님. 그래서 불과 뭐 한 2달 전에 우리 이제 주총 시즌에 이제 SM 주총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측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우리 이창환 대표가 좀 더 독립적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이제 본인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님이 선임이 돼서 상당히 거버넌스 아니면 한국 자본시장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젊은 피 여의도의 이제 그런 기수신데 오늘 이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뭔가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대표님 보니까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를 졸업하셨는데 저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스umma cum laude 그래서 최우등인데 이게 뭐 학점을 얼마 정도 받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졸업장에 보면은 이제 이게 찍혀서 나올 때 학점이 3.9 평균 3.9 이상 받으면 이제 스umma cum laude 최우등이라고 해주고 뭐 3.6에 3.9 사이면 뭐 마그나 cum laude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졸업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골드만삭스랑 KKR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 프로필에 다 쓰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좀 따라 써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학파도 아마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바로 골드만 IBD의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밑에서 맞습니다. 뭐 그냥 저 거의 야전 침대 깔고 일하는 분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이 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유학생들 위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몰랐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교환학생을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하려고 너무 좋아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되게 옛날에 핫했어요. 미세가 선수들이 진짜 많았죠. 매니저들이. 그래서 그냥 그런데 취직해야지 뭐 생각하고 살다가 싱가포르에 가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에 다 인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 졸업하기 전에 썸머 인턴 한번 지원해 봐라. 해서 저도 그냥 아무 경력도 없었는데 그냥 들어본 기업들을 다 이렇게 지원했어요. 한 20군데 정도.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다 지원했는데 우연찮게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만 이제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원한 부서, 저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PIA라고 하는 투자팀 홍콩에 지원했는데 이재현 대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그냥 나는 투자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 IBD로 이렇게 토스를 한 것 같아요 레주메를. 그래서 인터뷰를 뭐 보자고 해서 저는 받고 아마도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이게 학기가 안 맞아요. 썸머 인턴 하려면 6월 초에 시작하고 이제 서구 시스템을 따르니까.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 4월달에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아이비 리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을 좀 많이 뽑는데요. 이제 좀 로컬 학생 한번 뽑아볼까 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력도 없고 한데 뭐 제가 좀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때 군대 갔을 때 뭐 파병도 좀 갔다 오고 싱가포르 교환학생 하면서 영어를 배워서 뭐 싱가포르 악센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싱글리시라고 싱글리시 악센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앤데 한번 좀 볼까 해가지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때 보통 이제 리턴 오퍼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정규직 이제 오퍼가 지금 리턴 오퍼인데 그런 게 있는 건지도 인턴을 모르겠어요. 먼저 하셨던 거예요. 골드만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인턴을 먼저 했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셨어요? 근데 진짜 정말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00시간 200시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한 9시 반에서 10시에 출근해서 네. 한 3시 정도 퇴근 네. 예, 이렇게 하고 주말에도 보통 하고.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좀 늦잠 자고 1시에 출근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러죠.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축이 잘 됩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좋은 경험을 하셨겠네요, 되게. 네, 굉장히 좋은 경험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뭐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 다양한 딜들이 좀 많은 시기여서 뭐 저희가 뭐 캐피탈 마켓 딜들도 좀 많이 해보고 그때 뭐 롯데 쇼핑에서 뭐 글로벌 CB 한 1조치 발행한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도 해보고 뭐 하이마트 인수하는 거 네. 자문도 해보고 뭐 셀 사이드도 몇 개 하고요. 굉장히 좀 많이 몰랐는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트위터랑 그 일론 머스크랑 이제 딜을 하는데 트위터 쪽은 골드만이 하고 나중에 JP 모건이 붙었고 예. 그 일론 머스크는 모건 스탠리가 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어드바이저리 했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큰 딜이니까 예. B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골만은 오래 안 계시고 예. KKR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뭐 정상권에 있는 사모펀드, 뭐 바이아웃 펀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맞습니다. 뭐 예. 이제 거기 계셨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드만에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 해서 이제 M&A 자문 업무였다면은 KKR이 그때 당시에 서울 오피스를 처음 열었어요. 그 2012년에. 그래서 서울 오피스 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컬에서 첫 직원으로 뽑아서 이제 저랑 저희 대표님 2명 있었고요. 저희 이제 프라이빗 에쿠티 팀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아웃 경영권 인수하는 그 거래를 했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이미 오비백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아시아에서 거의 가장 큰 바이아웃 몇 개 중에 들 정도로 큰 딜이었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되게 잘 되고 있었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뭐 포트폴리오 관리,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사회 이제 정기적으로 그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버젯 세팅, 그다음에 뭐 실적 관리,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제 회사 매각. 네. 그래서 2014년에 매각을 했고 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딜들 인수도 하고 그런 M&A 바이아웃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짜 그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실제 그 투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밸류를 올리는 이제 그런 작업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리스크 또 관리하고 뭐 매각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 다니다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이제 3년 동안 제 헤지 펀드를 하고 이제 시딩도 그 당시에 꽤 크게 받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얼라인 파트너스 캐피털이라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M&A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원래 굉장히 뭐 주식 덕후였어요.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대학교 때도 사실은 경영학과를 간 것조차도 어릴 때부터 되게 주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경영을 갔는데 그 대학교 가서 주식 동아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뱅킹이랑 PE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항상 한국 상장 시장을 계속 팔로우는 했어요. 팔로우는 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외국계 그 바이아웃 펀드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상장 주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이아웃을 하면서 이 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밸류가 뭐 100이라고 그러면 한 30, 40에 거래되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게 법적인 제도도 이게 좀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었고 근데 이게 언제쯤 바뀌려나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2020년에 이제 KKR 근무한 지 한 8년쯤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게 여론이 바뀌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 뭐 뉴미디어들도 많이 생기고 뭐 3프로 같은 그래서 옛날 미디어 랜드스케이프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도 좀 바뀌더라고요. 2020년 말에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법도 좀 바뀌고 그 다음 해초에 자본시장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던 이 상장 주식 디스카운트된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뭔가 이 그 좀 리턴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디스카운트 했던 걸 이제 좀 그 맞습니다. 제거시키는 없애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해가지고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1번 타자가 돼서 이거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뭐 하여간 그 너무 재미있는.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여의도 이 증권 시장이 많이 망가졌던 게 얼라이먼트가 그러니까 나와 고객 아니면 나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그
그 같은 목표에서 같은 벨 타고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각자 챙기니까 네. 우리 뭐 작년 재작년에도 사모펀드나 다른 헤지펀드들 사고가 났던 것도 얼라이먼트가 가장 없어서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제 맞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돈을 나눠줄 때 처음 물어보는 게 얼라이먼트 먼저 맞습니다. 체크하잖아요, 네. 되게. 뭐 네 돈 투자했냐 예를 예, 들면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잘 이제 그래서 그 KKR 때도 보면은 저희 그 딜 어프로브 할 때 딜 팀은 여기에 코인베스트 얼마 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얼라이먼트 비드 인트레스트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KKR에 처음에 이제 그 면접 볼 때 그 지금 이제 KKR CEO인 조세페 사장님이 저 면접을 네, 봤어요. 네, 조베. 네, 조베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그 대표님이 뭐 프라이빗 에코티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얼라이먼트 오브 인트레스트인 것 같다. 아. 예, 핵심이. 예.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처음에 시작한 게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KKR 관련된 책들이 뭐 많죠. 네. 근데 그 중에 핵심 하나를 꼽아보면 이게 얼라이먼트 오브 인트레스트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극심한 컨플릭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얼라인 시키면서 밸류 크리에이트 얼라인을 시키면 큰 밸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주주나 CEO들이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알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 아셨던 분도 있지만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따로 경영한다 그러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밀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 보니까 예. 동아리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80년대 다닐 때는 뭐 예. 일단 학생회가 모여서 당구 치러 가고 네. 신촌이나 방배동에 가서 아. 뭐 좀 맥주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지난 1, 20년 동안 학교를 다닌 분들 보면 이제 투자 동아리 많이 하시는데 예. 그 우리 이 대표님 하셨던 데가 SNU 밸류 스누 밸류. 스누 밸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저희 그 우리 포럼 거버넌스 포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최준철 선수 뭐 저 강성구 선수 또 거기 보면 스믹이라는 데가 맞습니다. 또 거기는 또 전통이 더 길더라고요. 뭐 지금 맞습니다. 40몇 기라고.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그 젊은 동아리인가요? 뭐 어떤 그러니까 뭐 궁금하네요. 되게. 사실 큰 틀에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아마 스믹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을 때 입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믹 창립하신 선배님들 다 졸업하시고 제가 이제 학회를 좀 하려고 군대 갔다 와서 학회를 하려고 좀 보니까 이제 하여튼 주식투자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과 선배 중에 이제 지금 머스트 자산운용에 계신 하여튼 주식투자 되게 잘한다고 유명하신 머스트도 들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접근하는 게. 좀 되게 하여튼 너무 투자를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 선배가 이제 우리는 좀 실전 투자로 정말 뭐 이런 거 리포트 같은 거 뭐 쓰고 이런 거 다 형식이 구애받지 말고 정말 발로 뛰면서 정말 돈 버는 실전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좀 그런 동아리 하나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이고 또 친한 선배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도 거기 가서 하겠다. 뭐 거의 초기 창립 멤버. 네, 제가 2기거든요. 2기.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창립이 돼서 못 들어갔고 1기 때는 이제 2기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저희 주변 친구들도 많이 했죠.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스노밸류. 그러면 그 원래 그 주식에 그러면 눈을 뜬 것은 뭐 그보다 더 일찍이에요?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IMF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IMF 끝나고 이제 그 바이코리아 열풍 불면서 주식시장 좀 올라가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자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 같은 거 되게 열심히 그때 하시고. 뭐 펀드도 많이 팔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올라가던 시절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좀 뭐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거가 HTS 나왔던 때라 컴퓨터를 제가 좀 할 줄 아니까 부탁을 하시고 하면서 저도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신문도 보고 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뭐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 눈을 뜬 거예요? 네, 초등학생 때 뭐 눈을 떴다기보다 그냥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좀 재밌어 하니까 이제 뭐 어머니께서 경제신문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책도 좀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너무 재밌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진로 결정할 때도 좀 많이 그때 경험이 좀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쪽에 눈을 떴으면 상당히 준비된. 근데 책은 뭐 어떤 거를 그럼 그동안 많이 읽었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해외 투자자들이 쓴 책을 좀 많이 읽었었고요. 그러니까
뭐 조지 소로스나 짐 로저스가 쓴 책 중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 인터뷰했는데 아 정말요? 네. 여기 오셔가. 아 그렇구나. 예. 좀 연세가 이제 드셨더라고요. 연세도 드셨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하여튼 뭐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투자자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 보면은 그 한 번은 차 타고 세계 일주하고 한 번은 바이크 타고 세계 일주하는데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와 보니까 남녀 성비가 안 맞아서 교실에 보니까 아 여성 인권이 되게 많이 올라가겠다면서 여성 용품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 책 내용을 보면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아, 그리고 조지 소로스 책도 되게 세계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는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재기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너무 그 이 자본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좋은 직업이다. 이 투자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도 남의 돈으로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직업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그 제가 노무라나 메리리스 때도 저희 고객이어서 보면 거기는 지금도 이제 네. 그 아들이 좀 운영하다 잘 못해서 본인이 또 직접 하시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럼요. 하고 예. 나서 수익률 좋아지는데 예. 엄청나게 큰 팀을 전 세계에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 그 짐 로저스 분은 제가 이제 짐작은 했지만 혼자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없고 네.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기 딸이 둘인데 딸 둘을 통해서 많은 그 정보를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뭐가 핫한지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국내 투자가들한테도 경험에 근거해서 모르는 거 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제품 서비스 중심으로 해라. 자기도 이제 그렇게 네. 한다. 네. 뭐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아, 저도 부럽네요. 저도 한번 언젠가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전에 KKR에 계실 때나 이제 예. 이번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SM을 예. 이제 대상으로 뭐 저희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 엔게이지먼트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회사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높이고 그다음에 좋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른 투자는 이제 우리금융을 하셨다고 뭐 보통 그 KKR이나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평가된 기업들 되게 많고 저희 포럼에서는 또 다른 그 선수들은 또 다른 기업들 종목들 많이 아, 그렇죠. 2대 주주, 3대 주주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예. 우리 그 이 대표님들은 어떻게 무슨 프레임워크로 요거를 예. 이렇게 고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바이아웃 P의 관점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바이아웃 P라고 하는 거는 보통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네. 좀 내가 이해하면서 이 캐시플로우가 좀 네. 창출이 잘 되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예, 이게 좀 나오는데.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고 있고 네. 충분히 이제 바이아웃 펀드 있을 때는 이제 딜을 하게 되면 회사 내부 정보도 좀 받아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범위가 좀 넓은데 사실 이제 퍼블릭 에코티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게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정보로도 나의 상식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안정적인 사업 지위와 그러면서도 좀 저평가돼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SM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니까. 예. 제가 예. 어릴 때부터 사실 막 엄청 익숙한 회사니까 네. 계속 팔로우하고 있던 그렇죠. 거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업이 성장하고 있고 시장 지위가 되게 안정적이고 플러스 저평가거든요. SM은 다른 그 K-팝 회사들 대비해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이 밸류업 할 수 있는 앵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버텀업 그 아주 심층 분석을 하는 헤지 펀드들 뭐 옛날 타이거 같은데도 예. 보는 기업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럴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되게 그 예. 인더스트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 컨슈머 통신 뭐 예. 인터넷하고 예. 뭐 금융주를 거기 옛날에 많이 했죠. 저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하여튼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B2C 회사들. 그래서 소비재 아니면 뭐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금융을 많이 보고 금융 중에서도 좀 심플한 금융, 은행 같은 거 저희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영역이 이제 지주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을 좀 뭐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섹터 위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SM을 처음 예. 뭐 이제 펀드 이제 네. 하신지 한 1년 넘었으니까 뭐 다른 종목도 있을 텐데 네. 처음에 이제 SM을 이렇게 그 스크린 안에 이제 들어왔던 분석 예. 그 유니버스에 들어왔던 거는 어떤 면인가요?